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2025-26 챔피언스 리그가 매치데이 8, 마지막 매치데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개편된 포맷으로 인해서 리그 순위가 한 단계 더 토너먼트 대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끝까지 치열한 순위 싸움이 예상되는데요. 자, 요거 제가 네이버에 정리했으니까 이거 혹시 글로 보실 분들은 쭉 보시고 글 읽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좀 라이브에서만 하긴 아까우니까 영상으로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순위에 대한 베네핏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위부터 8위까지는 상위권에 직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놈들 직행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두 경기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8위에 대한 명분은 있는데, 그럼 이 안에 들어온 팀들 중에서 상위 순위를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위와 2위는 일단 요 두 팀이 가장 강하겠죠. 지금 아스널, 미넨 둘이 챔스 결승한다 해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강한 팀들이 있는데, 얘네 둘은 서로 리그 페이지 앞으로 있는 토너먼트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전 전까지는 이렇게 둘이는 안 만나지기 때문에 1, 2위 압도적인 어드밴티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16강, 8강 그리고 준결승까지도 2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어드밴티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위 이내도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요 놈들도 대진표상에 분리되어 있어서 8강전까지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요것도 베네핏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16강, 8강 토너먼트에서 2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베네핏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나머지는 그냥 16강 직행이다. 요거 말고는 없고요. 자, 플레이오프 구간에서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9위부터 16위까지는 그래도 요 아래 순번을 만나기 때문에 좀 약한 팀을 만난다라는 이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2차전을 홈에서 치르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4위까지는 뭐 막차고요. 그리고 이제는 바뀌어서 뭐 바뀐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고 나서는 나머지 팀들 뭐 36강까지는 뭐 강등제도 이런 거 없이 유로파 가는 거 없이 바로 챔스가 종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승무패를 올려놨는데, 승무패가 온전히 베팅과 연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베팅에 대한 얘기들, 주요 매치업들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자, 양 팀 다 모두 상시드 확보라는 강력한 동기부를 가지고 이번 맞대결에 임하는데요. 하지만 경기를 앞둔 두 팀의 분위기는 확연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은 직전 경기 오세르전에서 1대 0으로 간신히 이기면서 다소 좀 고전한 느낌이 있지만, 이는 철저히 이번 뉴캐슬전을 겨냥한 의도된 로테이션의 결과고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하키미, 누누 멘데스, 덴벨레, 네지에 두레 등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체력을 완벽하게 안배를 했습니다. 여기에 좀 부상으로 이탈을 해 있던 후앙 네베스까지 훈련에 복귀하면서 PSG는 사실상 최정예 스쿼드를 가동할 준비를 끝마친 상황입니다. 자, 반면 뉴캐슬의 상황은 매우 암담한데요. 기존 부상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팀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는 기마랑이스와 조엘링톤마저 부상으로 추가 이탈을 하게 되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부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 전술의 핵심인 두 선수의 공백은 최근에 주전 멤버들의 연쇄 이탈로 인해서 경기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뉴캐슬의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뉴캐슬이 이번 파리 원정에서 승리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요 고배당 같은 거 좀 마킹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요런 뭐 짜지구리한 경기들 라이브에서 다뤄드릴게요. 중요한 경기만 찝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 경기는 레버쿠젠 대 비아레알입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맞대결은 상위 시드 확보를 위한 레버쿠젠의 간절함, 그리고 비아레알은 뭐 이미 탈락 확정돼서 좀 느슨한 동기부여가 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 경기인데요. 자, 레버쿠젠은 최근에 주전 자원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경기력 자체는 다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직전 베르더 브레멘전에서 전반 37분에 바스케스의 결승골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면서 뭐 소소하게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홈에서 홈으로 이어지는 연전이기 때문에 이동거리에 대한 부담이 없고 상대보다 휴식일에 대한 여유도 있어서 홈팬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 반면 비아레알은 지금 챔피언스리그 탈락 확정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한테도 지면서 공식전 3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비의 핵심인 후안 포이스가 아킬레스건으로 장기 이탈한 가운데 이번 경기는 센터백 산티아노 모리뇨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면서 수비진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황에서 굳이 독일 원정에 주전들을 무리하게 투입하기보다는 리그 일정에 집중을 하면서 전력을 보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비아레알은 뭐 아약스한테도 홈에서 졌기 때문에 컵 대회 그리고 유럽 대항전 무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붕괴된 수비 라인과 떨어진 동기부여를 고려할 때 레버쿠젠 승 누르는 거는 충분히 합리적인 마킹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넘어가고요. AT 마드리드 대 보데글림 경기 한번 볼까요? 자, AT 마드리드는 상위 시드를 노리고 있는 AT 마드리드고요. 그리고 1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보데글림입니다. 자, 양 팀 다 동기부여는 뚜렷하지만 경기 환경과 최근 흐름은 한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습니다. 자,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라리가 일정에서 마요르카 상대로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홈에서의 압도적인 강세를 다시 한번 증명했고요. 최근에 좀 득점이 답답했는데 오랜만에 다득점 경기를 하면서 팀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최근에 터키 일정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렇게 좀 촘촘한 타이탄 일정은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이번 경기는 이동거리가 없는 홈투홈 일정이라는 점이 큰 호재입니다. 공격수 그리즈만이 경미한 허벅지 부상으로 지금 스쿼드 제외가 돼 있는데 이번 시즌은 뭐 전술이 크게 그리즈만 없다고 안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전력으로 안방에서 상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반면 보데글림은 직전 경기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를 꺾으면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승리는 뭐 보도글림 요 특유의 허버드벤티지, 극심한 추위, 인조잔디 그리고 원정으로 오는 팀이 장거리 비행의 피로 누적 뭐 이런 것들이 극대화됐다라는 거를 좀 간과를 안 할 수 없고요. 이번 경기는 꼬마 원정을 가야 됩니다. 보데글림이 누렸던 뭐 환경적인 특수성은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팀 중원의 핵심인 브룬스타드가 부상 결장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전력 이탈하게 된다면 악재가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A팀 마드리드의 압도적인 홈 강세가 보도이글림을 집어삼킬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일반승이 좀 매력적인 이유는 이 리그 페이지의 특성상 동승점에서 다득점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에서 한 골 넣었다고 잠그고 그런 보수적인 운영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이길 때 계속해서 몰아치는 아틀레티코가 막 다득점까지 노릴 거기 때문에 일반 승이나 뭐 1.5 핸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려오면 바로 밑에 있는 벤피카와 레알 마드리드 경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16강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위해서 벤피카는 무조건 이겨놓고 상대의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레알 마드리드는 탑시드 굳히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벤피카는 직전 경기 이스트렐라 아마도라전에서 4대 0 대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하위권 팀을 상대로 한 결과인 만큼 이것을 경쟁력으로 온전히 먹어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벤피카는 핵심 멤버들의 부상 이탈로 전력 완성도가 좀 낮아진 상태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준 강팀 상대 경쟁력 또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벤피카 승점 3점이 무조건 필요한데 과연 무리뉴가 이 승점 3점을 강팀 상대로 확보하는 경기력이 있냐, 이 전술적 특색이 있냐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좀 안 물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아르벨로아 감독 체제 이후에 비아레알 원정 승리를 포함해서 지금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연한 상승세에 접어들었는데요. 은바페는 연일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집중력을 높이고 있고 심리적으로 흔들렸던 비니시우스 역시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징계로 비아레알전에 결장을 했던 추아메니가 복귀하면서 중원의 안정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 벤피카보다 하루 더 휴식을 했다라는 이점과 오히려 원정에서 홈팬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덜 느끼는 레알의 특유의 좀 이상한 원정 강세 이런 포인트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경기입니다. 자, 비록 벤피카 원정이지만 이 경기는 전력의 완성도와 최근 기세 그리고 중원의 안정감까지 되찾은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이런 거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배당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누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러고 다른 건 다 넘어가고요. 이거 프랑크푸르트는
얘기할 게 있긴 한데 이거는 내일 라이브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한 경기라서. 자, 클럽 브리ュ에 대 마르세유 보겠습니다. 자, 6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위해서 8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클럽 브리에야 더 높은 순위를 위해서 승점 3점이 절실한 마르세유가 외나보다리에서 만납니다. 양 팀 다 모두 동기부여는 강력하지만 최근 수비에서 리그에서 보여준 수비 안정감과 화력의 강도 차이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클럽 브리에는 직전 경기 리그 일정에서 질터 바레엄을 상대로 4대 3으로 이기긴 했는데 이 3실점은 너무 많습니다. 수비가 붕괴되어 있고 최근에 실점이 없는 경기가 없어요. 좀 수비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앞두고 뼈아픈 대목인데요. 클린시트 기대치가 현저히 낮고 지금 클럽 브리의 절박한 동기가 과연 경기력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분명한 의문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가 있다 이거를 보는 것보다 홈에서도 실점 억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더 높게 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르세유는 직전 경기 리그 선두였던 랑스 상대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특히 유망주 은하네리를 풀타임 기용하면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와 챔피언스 데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수비진의 부상 이슈가 좀 있었지만 센터백 아구에르드가 저기 차출해서 복귀를 하면서 리스크가 또 줄어들 수 있고요. 최근 하력이 워낙 매서워서 불리의 이런 허접한 수비로 과연 마르세유의 공격력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나는 그래도 원정 마르세유가 영 찝찝하다라고 하시면 오버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마르세유 승 고배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승 고배당 그리고 핸디 승의 오버밸류까지 이런 것까지 다 챙겨가면은 이 경기는 충분히 가져가도 매력적인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런 것들 넘어가고 뭐가 있을까요? 나폴리 볼까요? 자, 나폴리 대 첼시 경기 보겠습니다. 자, 나폴리는 1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나폴리고요. 그리고 톱시드를 노리는 첼시가 격돌을 합니다. 양팀 모두 승리에 대한 동기는 명확하지만 지금 가용 전력의 질 차이와 최근 기세에서 극명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자, 나폴리는 직전 유벤투스 원정에서 0대 3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지금 주전 라인업의 절반 가까이가 부상과 징계로 이탈한 상황에서 스쿼드의 질적 저하가 뚜렷합니다. 최근에 완전히 좀 망가져 있고요. 유벤투스 원정 갔다가 홈으로 돌아오는 이 일정간의 타이트함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과거 나폴리의 홈 강세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지만 과거가 아니죠. 이거는 진행형이긴 한데 최근에 엘라스 베로나나 파르마 상대로도 비기는 거 보면은 홈 강세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에 대한 의지는 강하겠지만 현재 경기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첼시는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1대3 대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감독 교체 이후에 전술적 안정감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고요. 선수단의 응집력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던 콜 팔머의 복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격 전개 및 마무리 단계에서의 질적 상승이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톱시드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만큼 원정에서도 전력의 우위를 앞세워서 승리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폴리의 홈 어드밴티지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콜 팔머가 건강하게 복귀를 해서 제 역할을 해준다면은 나폴리 지금 못 버틸 것 같습니다. 현재 불안정한 나폴리의 스쿼드를 상태를 고려할 때 첼시 승 이거 고배당입니다. 이런 거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핸디 같은 것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모나코 대 유벤투스입니다. 자, 모나코는 16강 플레이오프 안정권에 들어가려면 무조건 승리를 지켜야 되고 유벤투스는 탑시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둘 다 동기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의 상태는 양팀 다 또 약간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모나코는 직전 르하브르 원정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그치면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주전 수비진들의 이탈로 뒷문 단속에 어려움을 겪던 중 오늘 경기는 핵심 수비수 에릭 다이어가 부상을 입으면서 결장이 유력해진 상황입니다. 승리에 대한 의지와는 별개로 지금 정상적인 수비진 구성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최악의 스쿼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에서 나폴리를 상대로 3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절정의 기세를 과시했습니다.
유벤투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중요한 경기에서는 참 잘합니다. 뭐 이런 좀 허접들 만나면 늘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이상한 경기를 하는데 강팀 만나면 딱 잘해 주고요. 이번 경기 중요하죠. 탑시드 노려야 되고 모나코 원정입니다. 특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좋은 경기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젊고 속도감 있는 공격진과 노련하고 견고한 수비진의 조화가 완벽에 가까운데 추가 부상 이슈 없이 최정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의 처참한 수비 구성으로는 지금 냉정하게 유벤투스의 파상 공세를 버텨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특히나 유벤투스가 또 집중력을 발휘하면은 또 빈틈을 또 안 보이기 때문에 요거 유벤투스 이번 경기 배당 높습니다. 유벤투스 일반 승은 또는 유벤투스 핸디 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경기들 중에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우, 입 아프네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마지막 경기는 빌바오 대 스포르팅 리스본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경기인데 가져왔어요. 16강행 안정권 진입을 위해서 빌바오는 승리가 필요하고요. 스포르팅 리스본은 탑시드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승점입니다. 그래서 둘 다 동기는 뚜렷한 상황인데 자, 아틀레틱 빌바오는 세비야 원정에서 2대1로 패배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원정 일정으로 인해서 주전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뚜렷하고요. 부상 악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의 핵심인 이냐키 윌리엄스의 이탈로 파괴력은 반감되었고 라포르트의 공백이 지금 실점 억제력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라포르트 빠지고 나서 수비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경기는 중원의 살림꾼인 하우레 기자르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헐거운 스쿼드로는 특유의 홈 강세를 재현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자, 반면 스포르팅 리스본은 직전 아루카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빡빡한 일정 탓에 경기력이 좋다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은 다소 떨어져 있지만 최근 팀을 하드캐리하고 있는 루이스 스아레즈의 폼이 가히 독보적입니다. 강호 PSG를 상대로도 혼자서 멀티골 득점하면서 승리를 거뒀고 직전 리그 일정에서도 혼자서 두 골을 다 책임졌습니다. 현재 빌바오의 불안한 수비 라인이 물오른 수아레즈를 완벽히 통제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자, 빌바오가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는 있지만 핵심 자원들의 연쇄 이탈로 인해서 요거 빌바오 정배 터질 가능성 높은 경기입니다. 빌바오의 최근 수비력을 고려할 때는 수아레즈한테 실점할 가능성이 높고 스포르팅 리스본 역시 원정에서 수비가 그렇게 끈끈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요거는 오바 같은 거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스포르팅 역배승 이런 것들도 한번 찝어볼 만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마킹으로는 스포르팅 프렌 이런 거 가면은 승부 마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조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이렇게 몇 경기를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있는 챔스 중에서 좀 얘기를 할 만한 경기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승무패와 별개로 이렇게 배팅 라인을 따로 뽑아봤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이틀간의 휴방을 한 이유를 이제 좀 납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하면서 떠드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좀 중요한 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라이브보다는 조금 더 양질의 퀄리티 있는 분석들을 가지고 오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경기가 많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경기들은 내일 라이브에서 좀 다뤄드릴 내용인데 예정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라이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더 올라갑니다. 배구 4라운드 프리뷰 하고 5라운드 전망 이런 거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이 유로파도 한번 쫙 정리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 볼 테니까 좋아요 같은 거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하면은 상황 봐서 제가 유로파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라이브와 영상과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